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 선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합동 연설회를 마친 뒤 최종 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권 경선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각각 3.90%와 7.41% 득표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호남권 경선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부터 이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로 독주 체제를 이어간 가운데 호남권 경선의 투표율과 득표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부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와 다르게 호남권 최종 투표율은 53.67%를 기록해 누적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득표율도 충청 영남 권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쓴소리와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다른 것처럼 새로 출발할 대한민국은 확고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온전한 민주 평화국가로 변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광주는 인공지능 경쟁을 주도할 AI 중심 도시로 전남과 전북은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통령 후보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는 위기를 맞은 여수산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산 제품과의 글로벌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울산 국가산단에 조성 중인 S-오일 샤인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9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연간 180만 톤까지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에틸렌 등 기초 원료를 대량 생산해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공급받는 울산 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함께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 그다음에 공사 완공 시점은 2026년 6월, 이후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상업운전은 2026년 12월 말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울산과 달리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업계는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설비를 중심으로 한 규모화가 절실합니다. 또 여수산단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현재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필수 과제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인수합병을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여수산단 NCC 3사의 가동률은 78.5%까지 떨어지고 지난해부터 일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죠. 다른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투자에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과 중동 등에 맞서 여수산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확대와 업계의 구조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 LG 트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와의 맞대결에서 복귀 후 처음 선발로 출전한 김도영의 솔로 홈런과 오선우의 석점 홈런을 앞세워 8대4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올런은 7이닝 내내 LG 타선을 압도했고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4승째를 신고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대회 8강에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광주FC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사우디 클럽 알힐랄과의 ACL이 8강전에서 0대7로 패했습니다. 광주는 16강에서 일본의 빗셀고베를 꺾고 역대 시도민 구단 중 최초로 8강에 올랐지만 초호화 군단 알힐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다소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7도, 무안 8도, 여수 13도 등 7도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5도, 목포 21도, 광양 24도 등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곡성과 순천 등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딛고 진도항에 들어선 국민해양안전관엔 개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진도항. 항만 근처에 설치된 국민해양안전관이 사고 해역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개관 1년 4개월 만에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와 체험활동에 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으로 오셨다가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가 또 엄마, 아빠가 어린 딸, 어린 아들이 함께 응급처치를 배우고 생존 수영 체험장에선 초등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수영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좀 더 교육적인 것 같고 긴장하면은 잘 못하겠지만 긴장을 풀고 그냥 배웠던 걸 다시 생각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또 심폐소생술은 물론 수화기 발사와 기울어진 배에서 탈출 훈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화재나 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가슴 뚫린 대형 조각상이 서 있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찾는 이들과 더불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이루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남도 내 천원여객선 이용객이 사업 시행 4년여 만에 연 인원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천원여객선 사업으로 현재까지 556만 2천 명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 내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 규모는 274개로 이들 섬에 살고 있는 주민 수는 15만 9천 명에 달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언론사 회원들로 구성된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오늘 호남대학교 천연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대회에는 18개 지회 회원들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종목별 구기대회 등 운동회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소방본부를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서 울산 소방본부를 사칭한 업체가 응급구호 키트 대리 구매를 요청한 데 이어 2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유사한 사기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유사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경찰이나 소방본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공업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0시 반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공업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괴금과 함께 불이 나 공업사 내부 차량과 집기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창작 공연을 선보입니다. 문화전당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야외 무용 공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씀과 어린이 극장에서 열리는 창작극 흔들흔들 우주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작품은 2년간의 연구를 거쳐 완성됐으며 예비 엄마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동호인의 최대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목포를 비롯한 전남 20개 시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내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2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축구와 수영, 배드민턴 등 4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가 선수단 가족 등과 목포 해상 WC와 한평 나비 대축장 등 권역별 팸투어도 진행합니다.